매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가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다만 크게 달라진 게 있습니다. 올해 CES에서는 초대형 전시장이나 북적이는 관람객들은 볼 수 없습니다. 왜냐? 코로나19 여파로 CES 54년 역사상 최초로요. 전면 온라인으로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미래 기술과 첨단 IT 제품의 경연이 펼쳐질 전망인데요. 올해 화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와 올해 CES의 관전 포인트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CES가 이 거대한 전시장, 관람객들이 없이 온라인으로 열린다는 게 사실 굉장히 낯설기도 한데 코로나 여파 때문인가요? 참여 기업이 일단 대폭 줄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제 1967년도 CES가 이제 연례 행사로 이제 개최되고 있는 세계 그 IT 가전 전시회인데요. 네. 뭐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라고 그래가지고 일반 소비자들이 관심이 많죠. 올해 이제 올해 1월 11일부터 14일까지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열리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 업체들이 대폭 참여를 안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은 한 1,000개 이상 기업들이 참여하다가 올해는 한 200개 기업밖에 나오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또 그 실제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것 때문에 좀 관심이 좀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럼에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한 340여 개 업체들이 참여해가지고 미국 다음으로 큰 규모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특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신기술들 5G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AI라든가 미래 모빌리 자동차 신기술 그런 쪽이 반영돼 있는 어떤 제품들이 선보인다고 해서 또 관심은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기업이 이제 340여 개가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규모를 따져보니까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우리 기업들이 참가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다음인데 어쨌든 그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대기업 삼성전자나 뭐 LG전자 참여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중소기업이라든지 이제 그다음에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도 참여해가지고 네. 핵심 기술들을 선보인다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뭐 GS 칼텍스 같은 기업들은 그 과거에는 참여 안 했었는데 요즘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에너지 모빌리티 기업으로 이제 거듭나고 있어서 네. 최근에 이제 뭐 그 주유 그다음에 미래차 충전 이런 그 연계되는 복합적인 어떤 미래의 어떤 그런 신기술들을 선보이고 드론 배송 이런 것도 이제 소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제 우리나라 GS 칼텍스가 참여한다는 것도 이제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스타트업 중에서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반려견들의 어떤 행동이나 어떤 그 어떤 모습을 보고서 네. 이제 그런 걸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그 어떤 그 AI 군요, 사람과 일종의.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제품들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위 말해서 이제 그 펫펄스라는 그런 IT 스타트업이 있는데 그 기업도 참여해서 우리나라만의 어떤 신기술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네, 뭐 아모레퍼시픽도 참여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업종 간의 어떤 경계가 무너지기도 하고 어떤 AI 같은 최신 트렌드들이 고스란히 다 스타트업에도 반영이 돼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군요. 하지만 역시 CES의 전통적인 분야 하면 IT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꼽자면 역시 TV. 차세 TV 신제품들이 이런 CES 통해서 대거 나오잖아요. 올해도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그 가전 TV 쪽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그 글로벌 그 선도하는 업체가 삼성전자하고 LG전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신제품 뭐가 나오나 궁금한데 이제 이번에도 이제 어김없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미니 그 LED TV라고 하는 네오 QLED 네. 제품을 선보인다고 그래요. 이것도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광원 역할을 하는 이제 백라이트의 그 주변에다가 LED를 촘촘하게 박아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그 화질을 높게 만드는 그런 어떤 그 LCD 기반의 최상위 모델이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LG전자도 삼성전자에 그 대항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신제품을 선보인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올레드 QNED 나노셀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백라이트에서 나오는 빛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퀀텀 덧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어떤 반도체 물질 그다음에 이제 나노셀이라고 하는 어떤 그 색의 어떤 그 미세한 파동을 조절하는 기술 그런 것들을 통과하면서 원래 본연의 색을 이제 구현할 수 있는 기술들이 반영된 TV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신제품으로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글로벌 그 TV 시장을 선도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중국의 대표적인 그 TV 제조 업체죠. TCL도 네. 신제품 선보인다고 하는데 아마 삼성전자랑 비슷한 QLED 성격의 어떤 TV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대신 이제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는 TCL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저가 상품이라고 볼 아무래도? 수 있겠죠. 네, 아무래도. 그래서 어쨌든 이런 TV 시장도 한국의 삼성전자, LG전자, 중국의 TCL의 각축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스마트폰도 관심사 중에 하나죠. LG전자는 롤러블 폰 이렇게 그것도 공개를 한다 그러고 삼성전자는 이미 예고를 했지만 갤럭시 S21 차세대 프리미엄 스마트폰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혔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 스마트폰도 사실 신기술들이 많이 선보이는 장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LG 롤러블 같은 경우에 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화면을 이제 펼치게 되면은 기존의 6.8인치에서 7.4인치가 되면서 이게 상당히 그 화면이 넓어지면서 커지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신제품으로서 상당히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일단 뭐 소위 말해서 두루마리 휴지처럼 이제 화면이 안에 말려 있다가 네. 버튼 누르면 이제 이렇게 쫙 펴지는 그런 신제품이 상당히 소비자들의 눈에 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이제 갤럭시 S21 그 이제 기능도 많이 개선이 됐는데 삼성이 어떻게 보면 플래그십 그 제품이죠 올해. 그래서 그 삼성전자의 그 갤럭시 S21 같은 경우는 그 동안에 이제 노트 시리즈에만 있던 펜 기능이 추가가 됐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갤럭시 S 시리즈에서도 조금 이제 펜을 이용할 수 있는 뭔가 기능이 추가됐다는 측면에서 관심을 받을 것 같고요. 어쨌든 삼성전자 또 LG전자 스마트폰 요 제품에서 상당히 각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LG전자 롤러블 폰이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궁금하네요. 정말 두루마리 휴지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때 돼 폴더블 있을까? 폰이 또 이제 주목을 받았잖아요, 삼성전자에. 네. 그 이제 롤러블 폰도 상당히 좀 주목을 받은 신제품인 것 같습니다. LG전자가 이를 한번 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자, CS는 이제 가전 전시이긴 한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자동차 업체들도 많이 참가를 하게 됐고 현대차가 올해는 불참한다고는 했지만 역시 자동차가 디지털화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전기차까지도 옮겨가면서 전기차의 각축전, 미래차의 각축전, CS가 또 다른 어떤 한 축을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CS가 사실은 어떤 일반 가전, TV, 뭐 오디오 이런 쪽이었는데 지금 그 자동차 그러면은 과거에는 기계라는 생각이었었는데요. 요즘에는 전자제품화되는 느낌이 이제 많이 들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벤츠라든가 BMW라든가 그다음에 뭐 GM 이런 그 전통적인 그런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미래차들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좀 유감스럽게도 이 현대자동차나 일본의 이제 뭐 도요타, 혼다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아쉬운 면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그 미국의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이제 그런 자율주행차라든지 전기차 이런 어떤 새로운 신차들을 발표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이제 소비자들의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협업으로 탄생하는 그런 자동차들도 나오기 시작했고 그만큼 시장 경쟁, 자동차 시장 경쟁이 전기차로 인해서 또 다른 축으로 변형되고 치열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게 됩니다. 지금 BMW 같은 경우 내용을 보게 되면 내년도에 5개 정도의 종류의 순수 전기 자동차 라인업을 이제 제시하겠다. 그런 이제 야심찬 그 내용을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GM 같은 경우는 사실 초창기 전기차의 어떤 선두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좀 주춤한데 어쨌든 2025년까지 270억 불을 투자해가지고 약 한 30종 정도의 새로운 전기차 모델을 출시한다는 그런 내용도 발표하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이 전기차 시장이 상당히 기존 그 자동차 제조업체들 간에도 각축장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지난주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뭐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까지는 아니었지만 코로나 위기를 감안하면 상당히 두 회사 모두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버팀목이 됐고 LG전자도 영업이익 측면에서 상당히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상당히 뭐 긍정적이죠. 어쨌든 지금 우려되는 사항이 이제 그 원달러 환율이 이제 낮아지면서 원화 강세가 소위 말해서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의 원화 환산 금액을 이제 줄여서 네. 수출 기업들이 좀 부진한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4분기 매출 61조, 영업이익 9조.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로 따지면 각각 1.87%, 25.7% 증가했거든요. 상당히 선방했죠. 그다음에 사업 부분만 보더라도 반도체 4조 3천, IT 모바일 쪽 2조 3천,
그다음에 이제 가전 쪽 1조 원 영업이익을 냈기 때문에 비교적 선방한 걸로 보여지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LG전자의 실적이 고무적이에요. 네. LG전자가 이제 4분기만 보게 되면 매출 18조 원이 넘었거든요. 분기당 최대 실적이라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6,500억 가량 이제 내면서 상당히 이제 견조한 실적을 냈죠. 그러니까 결국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36%의 증가세를 보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삼성전자, LG전자 우리나라의 주요 그 두 개 축인데 네. 상당히 이제 실적이 좋았다는 거는 우리나라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다시 CES로 돌아가겠습니다. 올해 CES 관전 포인트들 여러 가지 짚어봤는데 크게 본다면 그 기저에 통하는 것은 역시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떤 기술들, 어떤 제품들이 우리 안방을 차지할 것이냐, 신기술로 떠오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역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포스트 코로나 올 CES 연관지어 봤을 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세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보통 차세대 반도체가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그 AI 기능이 반영돼서 여러 가지 뭐 지금 그 자동차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에도 이제 적용이 돼서 상당히 기술의 어떤 관심이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쪽에 들어가는 패널 디스플레이, 차세대 디스플레이 쪽, 그다음에 이제 그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제 배터리 기술, 이런 쪽이 이제 아마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쪽의 핵심 기술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보통 이제 그 공급망 같은 경우는 이제 밸류체인화 돼가지고 지역 연계가 이루어졌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트렌드를 보게 되면 이제 일종의 지역 불락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쪽으로 가면서 오히려 보면 핵심 기술들이나 핵심 산업들이 자국에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소재 부품 장비의 질적 도약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 됐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핵심 기술들이 더 발전하고 어느 정도 발전했는지 CES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이런 걸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관심 있어 하는 그런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가 우리 기업들에겐 위기이자 기회이기도 하다라는 걸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겠군요. 서지영 교수와 올해 CES 관전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